빨리 해야지 8시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음운론, 음성어과 음운론이 차이가 납니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음성과 음소는 차이가 납니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아실 거라 생각을 이 정도는 알고 죄송합니다. 네, 자 예를 들면은 영어에 밑에 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나 영어로 설명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생각하거든요. 한국어 예시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어의 음문론이 쉽지가 않아요. 예시를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국어 하나에 대해서 분석이 너무 다양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어에 타, stop, little, kitten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밑에 음성 기호에 I에 꼬랑지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게 틀린 표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꼬랑지를 나타내면 이거는 탑이라고 발음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나타낼 때는 음성 기호만 쓸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탑, stop, little. 자, L 밑에 있는 점은 이 L이 실러빅 컨소넌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러빅 컨소넌트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컨소넌트는 그 자체로 음절의 획이나 이렇게 되는 음절의 획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지만 그 음절의 획이 될 수가 보통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없어요 한 다음에 근데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항상 언어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L이 자음인데 모음처럼 쓰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L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모음이 성도의 그 방해를 안 받고 나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 이렇게 그냥 혀랑 입을 고정시켜 놓고 바람을 이렇게 내보내면 그게 모음이 됩니다. 근데 L도 마찬가지로 혀를 위에다 입천장이 된 다음에 라고 하면은 모음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냥 혀만 위에 닿았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들도 모음처럼 한 것처럼 성절 자음이라고 개념으로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르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little이라고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kitten and 이런 식으로 실러빅 컨소넌트가 사용된 거고, 그 앞에 뒤에 이 성문이 닫았다 열리는 겁니다. kitten. 그래서 분명히 T라는 하나의 음소가 이게 하나의 음소인지는 물론 분석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같은 글자를 썼기 때문에 하나의 음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같은 음소는 같은 글자로 쓰죠. 근데 음운론자들이 몇백 년간 열심히 연구를 해봤는데 얘네들이 하나의 음소래요. 그래서 하나의 음소여서 얘네들이 차, stop, little, kitten 네 가지 다른 발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 환경에 따라서 얘가 어두에 올 때는 탑으로 발음해라. 어두에 오는데 앞에 자음이 있거나 어두 자음군에 속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H를 발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뒤에 L이 올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뭐 R로 해라. 그리고 중간에 뭐 뒤에 N이 올 때는 뭐 이렇게 플러스이브, 성문 플러스이브로 해라. 이런 하나의 어떤 환경,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게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레고 블락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T가 와야 되는데 T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렇게 여기에 딱 오면서 결합이 되면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분명히 색깔이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인 레고 블락이지만 여기 결합될 때 이 모양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라져가지고 모양이 달라지는 게 이 하나의 요소가 여러 가지 실현형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음소와 음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음소를 구별할 때는 최소 대립상을 찾아요. 왜냐면은 한국어의 달, 탈, 딸 같은 거는 셋이 의미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티읕, 쌍디귿은 다른 음소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여기서 하는 것보다도 확실히 책을 읽거나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가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소에 대해서 드디어 음소에 대해서 배웠다. 와, 이제 음소를 가지고 뭘 할까 하는데 이제 이 수업이 이 세미나가 유형론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이 어떻게 음소를 운영하는가 거기에 가장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소 체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언어학과의 세계의 언어 시간에 앞에 잠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음소 체계가 음소의 개수는 분명히 이제 인간 언어는 하면서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공기의 떨림인데 그것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음소를 만들어내면은 그 음소의 개수는 언어마다 다르고 이산적이고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음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음소의 개수는 언어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그 음소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음소 체계를 이루는 거거든요. 음소가 굉장히 적은 음소 체계로는 예를 하와이어 아니면은 그 옆에 로토카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어는 빠, 까, 아, 하, 라, 마, 나, 와 이렇게 자음이 꼴랑 8개가 있고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음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총 글자가 13개만 있어도 하와이어는 모두 쓸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막 세종대왕이 모든 말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한글을 28자를 맹간론이 했는데 만약에 세종대왕이 하와이 사람이면은 13글자만 만들었어도 충분했겠죠. 굳이 28글자까지 만든 이유는 한국어에 음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어도 너무 많은 게 아니에요. 아르치어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26개고 자음이 분석에 따라 74개에서 82개. 어떻게 분석에 따라 달라져요? 가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음소인가? 꽉, 까, 코, 까, 뭐 이런 것들만 있어가지고 둘이 달라요? 하는 거. 다르다 쳐도 이거 쓰이긴 써요. 근데 쓰는데 한 2단어밖에 안 써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음소인가? 아닌가? 이런 꽉 같은 게 있는데 얘는 2단어밖에 안 써요. 이러면 이거 음소가 아닌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석에 따라 달라져요. 실제로 이렇게 음소가 많은 경우에는. 아르치어는 방출음이나 그 어떤 하나의 음에 대해서 W가 붙은 버전 아니면은 H가 붙은 버전, 유수음문 버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개수가 많고 꽁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우진 않았지만 영상으로 봤던 무 언어가 있었잖아요. 그 언어랑 같은 어족에 속하는 언어인데 거기에 동구 공홍어와 서부 공홍어가 있는데 자음이 58개, 87개, 모음은 31개, 20개, 성조가 4개, 2개 이런 식으로 다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소가 굉장히 많은 언어 체계도 있구나. 그래서 이 위키피디아 같은데 한 번쯤 검색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4개의 언어를 나타냈는데 예를 들면은 Archie language 아니면은 XO 아니면 타 language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위키백과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모든 언어 문법 그 언어에 관한 위키백과 페이지는 위에 오버뷰가 있고 그 밑에 약간 그 demographics 이건 누가 쓰고 어떤 민족이 쓰고 이 언어 이름은 어디서 왔고 이런 잡다한 정보가 있고 제일 먼저 나오는 언어에 대한 정보는 포놀로지거든요. 그 포놀로지에서 나오는 맨 처음에 꼭 항상 자음표, 모음표 이걸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74개, 82개, 58개 이런 자음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모음은 어떻게 10몇 개, 20몇 개가 있을 수 있는지를 한 번씩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언어가 나올 때마다 이거를 충분히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려드릴 텐데요. 그걸 보면서 언어가 어디에 있는지 같은 것들을 한 번씩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계 지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항상 그 언어의 사용 지역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모든 언어마다 사용 지역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변동되고 좀 바뀌고 하니까. 근데 하와이 같은 경우는 하와이에서 쓰이니까 하와이를 빨갛게 해놨고 아르치는 지금 러시아의 다게스탄 공화국이라는 레벨에서 빨간색으로 칠해놨고요. 꽁꽁어는 보츠와나를 그려놨어요. 그 옆에 나미비아에서도 꽁꽁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2,500명이나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맨 밑으로 오세트어가 있는데 이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듯이 오세트어는 이제 지금 다게스탄 공화국이라고 되게 빨간색으로 보여드렸죠. 아르치어. 그걸 세계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거기 러시아에서 이제 조지아로 넘어가고 조지아에서 잘 안 보이네. 러시아랑 빨간색으로 있는 터키 사이에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이제 카프카스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그 카프카스 산맥에 다게스탄 공화국이 있고 아르치어도 거기서 사용됩니다. 아까 아르치어가 꽉, 까, 따 이런 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IPA 테이블에도 있지만 방출음이에요. 그래서 방출음은 이제 폐에서 공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입의 한 부분을 닫아가지고 입에 공기를 머금고 그걸 한꺼번에 빵 터트리는 방식으로 조음이 되는 음들입니다. 그래서 아르치어에 이런 것들이 많고 아르치어뿐만이 아니라 카카스에는 북동 카카스 어족과 북서 카카스 어족 이렇게 2개의 메이저한 어족이 있는데 걔네들은 거의 다 방출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세트어는 인도 유럽 어족의 이란어파, 그러니까 유럽에서 건너가서 거기에 정착한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인도 유럽 어족에는 방출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유럽 언어들에는 방출음을 쓰는 언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오세트어는 카카스 지역에 사용되면서
그 방출음을 얻게 됐어요. 한국어도 영어랑 다른 언어들이랑 마찰을 하면서 예를 들면 F음 같은 거를 막 배워가지고 판타스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거나 외래 음소들을 이렇게 막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아니면 R 같은 걸 굴려서 발음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쉽게 음소도 차용이 될 수가 있고 그 언어의 음소 체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세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언어의 음소 체계가 다양하고 복잡하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어가 음소가 복잡하면 그러면 문법은 좀 단순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언어가 음소가 엄청 그러니까 적으면은 문법이 대신 복잡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언어의 음소 체계 모양이나 음소의 개수가 다른 부분, 언어의 다른 부분,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코릴레이션은 하나도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재밌는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뇌에서 다르게 그 관할을 하길래 이런 둘이 완전히 그 관여를 하지 않을까? 왜냐면 형태론이라는 부분은 형태론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통사론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음문론을 구성하는 분야랑 형태 통사론을 구성하는 분야는 서로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로부터 멀어질수록 음소 체계가 단순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통계적으로 이제 그 논문에 나온 건데 이제 쭉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언어를 아프리카 0km로 두고 그 제일 아프리카에서 먼 거 이게 거리가 그냥 그 줄자로 잰 거리가 아니라 이제 인류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이렇게 기원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기 남미까지 이렇게 그 지도를 보시면은 위에 알래스카를 건너가서 이렇게 남미로 가게 됐는데 남미가 이제 제일 먼 거고 아프리카까지 이제 쭉 그 음소의 개수들을 이렇게 쭉 표시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경향성이 발견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똥어가 보츠와나에서 쓰였죠. 근데 하와이어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논문 링크? 네, 보내드릴게요. 또 뭐더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포넴 인벤토리가 이제 그 제가 꼭 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월드 아틀라스 오브 랭귀지 스트럭처 맞나? 네, 월스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에는 언어를 지도에 쫙 깔아놓고 언어의 복수형이 있는 언어 띡 누르면 띠지직 표시되고 언어에 막 성조가 있는 언어 띡 누르면 띠지직 표시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성조가 있으면서 모음이 5개 이하인 언어 띠지직 이렇게도 다 가능해요. 결합해가지고. 그리고 성조에 관한 그러니까 그 언어가 질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알지만 계속해서 연구는 이렇게 막 한두 개씩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뭐 성조는 위도 40도 이상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이 남이 40도 안에서만 성조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추운 데는 그러니까 성조가 없네. 왜 없을까? 추우면 성조를 발음하기 힘든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어떤 놈들 뭐 방출음 같은 건 고산지대에서만 사용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또 왈스를 보면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맨날 쓸 때마다 뭐지? 네, 포이블 맞나? 네,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의 음소 체계를 모두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K가 쓰이는 언어, G가 쓰이는 언어, 막 방출음 P 프라임, 바가 쓰이는 언어 이런 것들 다 검색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이트를 이용한 연구가 되게 많아요. 연구를 지금 몇천 개의 언어를 다 등록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륙 내에서 아프리카가 있으면은 음소의 변이 방향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음소들이 비슷하고 여기에 있는 음소들이 이렇게 비슷하고 이렇게 둘이 다르면은 이런 방향은 어떤 그 변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봤는데 음소 체계가 변이한 방향이랑 그 엘릴이라고 하는데 그 DNA에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유전자가 변이된 방향 같은 것들을 해보면은 모든 대륙 내에서 그 방향이 막 똑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되게 재밌는 연구가 많아요. 이 포이블을 이용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음소 체계 같은 게 막 통계적으로 내가지고 썰 풀기 되게 좋은 분야여가지고 아무튼 그런 쪽으로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소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음소 체계 중에서 자음에 대해서도 할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자음은 얘기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모음에 대해서 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사각도를 그려요. 모음 사각도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약간 고모음, 저모음이 있고 전설, 후설이 있고 원순, 평순이 있다고 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여기가 좁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우, 이 두 음은 전설, 후설인데 차이가 엄청나게 음성 들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얘네 둘은 분명히 전설 맨 앞까지 간 후설 이렇게 했는데 들었을 때 차이가 있는 거야? 별로 없는 것 같은? 이 우만큼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 그래서 이 거리는 심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랑 우는 거리가 큰데 아랑 아는 거리가 짧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모아두자. 그리고 사실 이게 3차원이죠. 왜냐면은 원순, 평순이 있잖아요. y가 여기 있을 거고 여기가 으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3차원을 만약에 그리게 되면은 이 원순 평순의 차이는 이 전설 고모음에서 제일 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줄어든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실 구별하는 언어가 거의 없어요. 그냥 다 한국어에도 아가 있지 이 세 개가 막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심리적 거리에 따라서 나타낸 거고 중고모음과 중저모음의 위치도 IPA 상의 위치가 무슨 위치냐면은 혀를 이렇게 길을 자로 재가지고 여기까지가 중고모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를 했을 때 심리적 거리를 이제 3등분 했을 때 여기가 에라고 한다. 즉 주먹구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 아까 이야기했던 주파수 분석을 했을 때 이 차이가 실제로 얘네들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여기 사이에서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면은 모음이라는 게 혀의 위치 그리고 입술의 오므림에 따라서 어떤 이 3차원 공간 안에 분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그 부피를 사실 대부분의 언어가 거의 다 써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뭐 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가나다라 마바사 했을 때 그거를 다 슬라이스 해가지고 아를 다 모아보면은 아가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얘네들 묶어서 우리가 한국어에 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이 이 부피의 내부에 어딘가를 막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룹핑 되는가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 여기를 들었을 때 이거를 여기랑 결합해서 어라고 들는 언어가 있는 반면에 여기랑 결합해가지고 아라고 듣는 언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타낸 그림이 이제 한국에서 일본인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그린 그림 만화거든요. 그래서 일본어에는 5모음 체계고 한국어에는 지금 8모음 체계를 그려놨어요. 물론 A랑 A는 구분이 안 돼서 요즘은 7모음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어랑 일본어는 모음 체계가 달라요. 그랬을 때 그 모음 사각도에 있는 부피를 어떻게 쪼개서 그거를 받아들이는가는 언어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fan, father, love 라는 세 가지 단어를 들었을 때 fan의 에 발음이랑 father의 the 발음이랑 love의 발음을 세 개를 찍었을 때 fan은 한국어의 에가 되고 father, love는 한국어의 어가 되는데 일본어에서는 그게 모두 아라는 엄청 큰 범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화자랑 일본어 화자는 서로의 외래어를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분명히 fan은 fan, 안 그래서 환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뺀이라고 발음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어, 일본어가 차용어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한국어, 일본어의 모음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음 체계의 다양한 유형들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음 체계 한 몇백 개의 언어, 몇백 개라는 것은 사실 전 세계 언어의 일부분에 불과하죠.를 분석한 건데 그것에 따라 숫자 경향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괜찮은데요. 모음이 아무리 적어도 2개는 있어요, 다들. 영모음 체계를 가진 언어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굉장히 의문론적인 이야기고 물론 이것도 의문론적인 이야기긴 한데 그러니까 영모음 체계는 그냥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모음 체계 같은 건 좀 논문적으로 어려운 얘기니까 일단 버리고 이모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모음이라는 것은 수직 모음 체계. 그래서 위에 고모음이 하나가 있고 밑에 그러니까
아 같은 저모음의 모음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되는 언어예요. 근데 그 두 가지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거를 들었을 때 아가가가 거거가 악어 악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음운론적으로 모음이 두 개가 있다는 거고 위에 지금 일본어 표 보시듯이 만약에 이게 뒤에 어떤 자음이 오느냐 어떤 그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가 애가 되기도 하고 이가 되기도 하고 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운론적으로 음소를 모았을 때 얘네가 두 개가 된다는 거고 그 둘이 vertical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동 카카스 어족에 있는 아파스어나 아니면은 파만 융간 패밀리에 있는 upper oriental language 같은 것들이 이런 이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웃라이어들이고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것들이 늘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인류 언어에 가장 이상한 엣지 있는 애들이 항상 뭔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꼭 적어야 된다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많은 건 역시 3모음 체계, 5모음 체계거든요. 그래서 3모음 체계인 거는 아, 이, 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래프의 왼쪽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가 지금 전설 모음에 그려져 있는데 굳이 전설일 필요는 없고 보통 아, 이, 우라는 것은 그 언어 체계가 모음을 들었을 때 후설이 내는 아고 후설이 아니라 저모음이 내는 아고 고모음이나 중모음 중에서 앞에 있는 애는 이, 뒤에 있는 애는 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를 들었을 때 아 오는 저모음이 아니니까 여기 우에 속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모음이 이렇게 대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지금 아가 전설에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삼모음 체계면은 아, 이, 우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 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 이, 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러한 구분이 된다는 뜻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사모음 체계는 이제 얘가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에, 이, 우 또는 밑에 아가 있고 위에 고모음이 이, 우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모음 체계는 굉장히 드물어요. 사모음 체계의 첫 번째 유형으로 나바호, 마자테거, 말라가시어 등이 있고 뒤에 두 번째 체계로 콰키, 우트러, 마르기어, 스쿼미시어 같은 게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북미, 남미에 있는 원주민 언어들이고 상당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역시 오모음 체계 아이우에오입니다. 아이우에오 쓸 때 그냥 A, E, I, O, U 쓰는 줄 알았더니 되게 다른 걸 쓰네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어나 스페인어나 아이우 같은 오모음 체계를 가진 언어들을 들어가지고 녹화를 해보면은 여기에 한 이쯤을 써요. 물론 여기 다 쓰긴 하는데 결국 얘네들은 이렇게 에러 표시할 수도 있고 에러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에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에오가 있고 또는 되게 변태 같지만 그 위에 사모음 체계 오른쪽에 이, 우가 있는 상태에서 에가 들어와가지고 이에 아, 우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육모음 체계, 육모음 체계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그 언어 체계가 이, 우, 에, 아 이렇게 6개가 있구나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는구나. 그냥 이 분할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세 번째 있는 거 굉장히 독특하죠. 얘네들은 아예 어떻게 분할이 되어 있냐면은 뒤에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에 따라서 높이 세 가지로 나뉘어가지고 인모음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개 국어래. 7모음 체계는 11개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탈리아어가 굉장히 아이오에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7모음 체계예요. 그래가지고 에랑 에가 있고 우도 우, 어 이렇게 뒤에 후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어 모음 체계를 보면은 항상 일단 저모음이나 밑에 있고 전설 후설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7개 모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7모음 체계의 두 번째로는 이제 또는 보시면은 두 번째 7모음 체계예요. 밑에 저모음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나뉘어요.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7모음 체계가 왼쪽처럼 되어 있는 경우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아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진짜 많지 않는 이상 여기 있는 모두를 그냥 아라고 해요. 일단 후설이면
저모음이면 아. 보통 그러니까 모음 체계가 8개 이하면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가 옆에 나타냈는데 으는 없어졌고 애도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애랑 애가 합쳐졌으니까 보통 7개를 가졌다 이야기를 하는데 점을 찍어놓으면 대충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장모음만 찍어놨는데요. 자, 그리고 팔모음 체계로 굉장히 특이한 팔모음 체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도 굉장히 적은 특이한 체계입니다. 터키어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 후, 전설, 후설, 고모음, 저모음, 원순, 평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총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에 의가 있고 밑에 에에 의가 있고 그리고 우에 으랑 우가 있고 오랑 아랑 우가 있고 맞나? 맞아. 네 이렇게 해서 딱 8개로 나뉘는 것이 터키어의 모음 체계입니다. 그 튀르크 어파들이 터키어랑 비슷한 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8개에서 2개씩 합쳐져 있기도 하고 늘어나 있긴 한데 이러한 굉장히 대칭적인 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워가지고 이런 언어가 많을 것 같은데 팔모음 체계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구모음 체계도 굉장히 여기에 있는데 라오어 같은 경우 이제 구모음 체계 이렇게 그래프를 봤을 때 대충 어떻게 나뉜다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저모음이 밑에 있고 아가 있고 그 위에 전설, 중설, 후설이 있는데 전설은 3개로 나뉘고 후설도 3개로 나뉘고 중설은 2개로 나뉘더라. 이렇게 해서 구모음 체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신모음 이상인 것들이 있어요. 프랑스어가 맨 왼쪽에 그려져 있고 가운데는 덴마크어가 있고 그 다음에 11개를 가지고 있는 광둥어가 있습니다. 정말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알았어. 이거 넘어가면 되고 여기까지가 모음의 음소 체계의 분류인데 여기는 바울 퀄리티만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 퀄리티라는 거는 그 보통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질이라고 했는데 그 바울 퀄리티는 이 모음의 혀의 위치 그리고 이 입술의 둥글기로만 판단이 된 거고 그 외에도 모음을 음소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장단이 있어요. 아랑 아, 에랑 에, 이랑 이 이런 것들이 음소적으로 구별이 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한국어도 그랬었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성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조는 뭐 만다리너는 뭐 4성조, 뭐 캔토니즈는 6성조 뭐 이런 것들에서 막 성조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 성조가 5단계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 다른 언어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음성은 프랑스어 같은 것들을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어에 아의 뒤에 n이 붙으면은 안이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그게 비모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혀가 위에 닿지를 않고 모음을 발음한 상태에서 코에 비음이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언어가 하이포테티컬하게 장단이 있고 비음이 있다고 해보면은 아랑 어랑 이 4개가 모두 다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4개 서로 다른 음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둘이 이 크라이테리아가 있다고 해서 이게 모두 존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개의 장단과 성조의 크라이테리아가 있지만 이게 있지만 는 없는 책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전설, 후설, 고저, 원순, 평순이 있지만 모든 언어가 팔모음 체계가 아니듯이 크라이테리어는 있지만 그게 모두 운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성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모음을 발음을 발성을 다르게 해가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 체계는 이제 위에 말한 N모음 체계는 전부 퀄리티에 관한 내용이고 그 외에도 장단, 성조, 비음성, 발성 등등등 자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음절입니다. 점점 지루해지는데 음절은 허구예요. 음절은 음운론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라고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음절은 예를 들면은 음절을 나눠보세요. 음절을 음절로 나눠보세요. 음절 나눴죠. 그러면은 막 슬러비피케이션을 나눠보세요. 음절을 슬러비피케이션
거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둘 똑같지. 그러니까 음절은 존재해라고 말을 하는 게 유물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근데 진짜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단어를 쪼개는 어떤 방식이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나 그렇게 안 나누고 싶은데 seal, love, if, ik, eish, 은이라고 나누고 싶은데 근데 물론 제가 안 그랬죠. 처음 대답할 때. 그래가지고 음절이 있다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누는 언어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절의 개념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뭐 이론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해야지. 그래서 음절은 보통 시그마, 실러블 S를 나타내는데 얘들은 온셋과 온셋과 라임으로 나뉘고 온셋은 어두 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라임은 또다시 뉴클리어스와 코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많은 언어들이 톤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실러블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실러블의 핵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씨앗은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왜냐면 이, 에, 오, 우 이런 발음 바우 같은 것들 또는 은, 어, 같은 이런 성절 실러빅 컨소넌트들이 항상 이 핵을 앞에 두고 있고요. 그 앞에 뭐 스트르가 들어오면은 뭐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가능하고 뒤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fifths 이런 것들이 가능해가지고 영어에 뭐 f, s나 뭐 str 이런 것들이 전부 온셋이나 코다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i라는 거는 뭐 여기 그 뉴클리어스에 아가 들어가고 뒤에 컨소넌트로 글라이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또 성조에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게 실러블이고 자세한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겨보시면은 실러블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은 포노테틱스라는 것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포노테틱스 한국어로 음소 배열론 또는 음운 배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음운 배열론이라고 썼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막 발음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막 아까 자음 8개, 모음 5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8 곱하기 5 총 40개의 음절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사용해요. 그래서 와카, 후카, 히카 뭐 이런 식으로 두투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걔네들 쪽에 보면은 막 스트르, 푸트스 뭐 이런 식으로 자음이 막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V 또는 CV, CV, CV 이런 식으로만 나타나게 되고 하와이어의 음절 구조는 V 또는 CV만 가능하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우, 에오, 카키, 쿠케코, 다치스트도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V, CV가 가능하고 뒤에 가끔 그 비밀이 들어가지고 뭐 앙, 뭐 긴, 신, 강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일본어에는 CVC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어는 또 뭐가 가능할까요? 뭐 예를 들면은 밥이라는 것은 CVC가 되겠죠. 근데 CVCC 이거는 종종 몇몇 사람들이 뭐 읽다 같은 거를 리을 기억으로 발음을 할 때 뭐 CC가 나타나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맞는지 뭐 모르겠고요. 그리고 종종 여기에 글라이드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관이라고 하면은 GWAN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글라이드가 들어가고 아니면은 경이라고 하게 되면은 G, 요드, eng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CGVC 이런 식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C G, V, C. 여기 괄호를 나타내는 것은 여기에 생략될 수 있다는 뜻이고 괄호가 없다는 것은 여기는 생략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모음은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막 근데 괄호가 이렇게 단순하면 좋은데 막 굉장히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막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얘가 지금 G, VC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괄호가 이렇게 없어지거나 이렇게 없어지는 건 가능한데 얘만 없어지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영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에 굉장히 strengths 같은 것들을 얘기해 보면은 이런 게 CCC, VCCC 이런 게 가능해요. 굉장히 많은 게 가능한데 그럼 영어로 줄여가지고 괄호 C, 괄호 C, 괄호 C, V, 괄호 C, 괄호 C, 괄호 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CCC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ZDR 이런 게 가능하진 않아요. 아니면은 막 FCS 이게 막 어두에 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개수만 나타낸 거지. 근데 물론 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는 모두 다르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스드르 같은 게 가능하죠.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모두 이 초성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어 CPC야, CGVC야 하지만 이 GC에는 앵바가 불가능해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어는 가능해요. 그래서 응아,
에, 니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국어에 H, 흐가 발음 뒤에 종성으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at이라고 발음하지 이걸 가지고 아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도 뭐 이 뭐 이런 것들 발음이 없기 때문에 또 영어의 종성으로 뭐 bump, can't, bank 같은 것들은 올 수 있지만 bank, tunt 뭐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규칙을 보면 같은 위치에 있는 비음과 파열음만 올 수가 있고 다른 위치에 있는 비음과 파열음은 올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어로 획으로 모음 대신 성절 자음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은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언어는 훨씬 더 많은 자음의 연속이 가능합니다. 시베리아에서 사용되는 이탈멘어는 트크스 흐크즈 키첸 그런 거 아니면 깐니추크 또 캐나다의 와카샤어는 근데 이게 말이 이거지 사실은 이 음론적인 거여가지고 안에 중간중간에 슈아가 삽입이 돼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이런 언어 데이터들이 보통 음절에 대한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 많이 사용돼요. 그 외에도 뭐 any 영어로 이런 게 있을 때 얘를 an이로 묶을 것인지 any로 묶을 것인지 이런 것에 관해서 그럼 이거는 ambisyllabic하다 이런 용어가 있기는 한데 결국 주먹구구라는 거를 이야기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제가 디스를 하면서도 이런 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미나의 주제인 어떤 언어를 딱 봤을 때 그거를 기술하기 위한 가장 좋은 연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구들. 근데 그 도구들이 좀 낡을 수도 있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도구를 들고 오면 되는 거지 그 도구들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도 사용하고 톱도 사용하고 전기톱도 사용하지만 전기톱으로 모두 나무를 벨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도끼를 폐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끼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 읽다 같은 거, 우리는 저는 리을을 넣어서 발음하는데 읽다로 발음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포노테틱스가 내 머릿속에 CVCC를 허락하지 않고 CVC만 허락을 하기 때문에 리을이라는 기업 중에 하나를 탈락을 시킨 거예요. 또는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 영어의 sprite 같은 게 한국어에 들어왔을 때 이런 걸 차용어 오문론 또는 loanword phonology라고 하는데 스프라이트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 스프르 같은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음을 넣어요. 근데 이제 삽입을 할 때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모음을 넣는데 보통 뭘 넣냐면요 그 언어에 있는 고모음을 넣어요. 근데 약간 특징적인데 일본어는 스프라이트를 어떻게 발음하죠? 스프라이토인데 스프 앞에 S랑 P 모두 다 으가 들어갔죠. 일본어에 고모음이 들어가 있는 걸. 근데 왜 뒤에 T는 또가 됐지? 라고 물어보면은 뒤에 으가 들어오면 스프라이트가 되겠죠. 일본어에는 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T랑 D에 대해서는 O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보통은 고모음이 들어가는데 고모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슈아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에코 에펜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접해 있는 다른 모음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프라이트 대신 사파라이트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음을 그냥 끌고 와가지고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화하기도 합니다. walk 다음에 K 다음에 D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walked라고 이야기해요. 자, 음운 규칙. 마지막 2장 남았어요. 8시 전에 끝나겠다. 자, 음운 규칙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포기합시다. 이 10대 음운 규칙은 어느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제 뇌피셜이고요. 네, 음운 규칙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계급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들어온 지 1년 된 사람이랑 들어온 지 2년 된 사람. 네, 학년이라고 하죠. 네? 왜? 딱히 틀린 것 같진 않아요. 학년. 분명히 학기 할 때는 K 발음인데 여기 뒤에 N 발음을 오면서 이게 학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분명히 K였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 K랑 N과는 한국에서 보면 다른 음소예요. 같은 음소가 아니고 하나의 음소가 아니고 학과 항은 달라요. 그래서 의미가 다른데 K가 N마가 됩니다. 왜냐면 뒤에 비음이 왔기 때문이에요. 얘네가 비음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음이 항상 어떤 컨서넌트들은 바울이든 뭔가 이렇게 세그멘트가 있잖아요. 얘가 피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피처가 예를 들면 얘는 비음이라는 피처가 지금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처를 뭐 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막 이사 온 이웃집처럼 이렇게 막 나눠줘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비음이야, 너도 가져. 그러면은 K라는 애는 비음이라는 떡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옆에서 N이라는 애가 이거 비음이야, 너 가져 하면은 그래 같이 있으니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모두 비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화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음소들은 얘네들이 딱 묶여 있으면은 이게 얘네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줄을 알아요. 이게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애들은 옆에 이렇게 막 피처를 나눠주고 자기 주장이 없는 애들은 피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음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만든 규칙들이 바로 음은 규칙입니다. 음은 규칙 중에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동화입니다. 그 외에도 이화, 삽입, 삭제, 전이, 강화, 약화, 모음조, 장조와 성조 변화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예시들을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진짜 부탁인데 한 번만 지워주면 안 돼? 지우면 이야기할게요. 이게 저거 말고 안 지워져. 아 이게 잘 지워져. 이게 잘 지워지는 거야. 그럼 나 이거 어쩌라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PPT를 준비해야 이건 안 되겠네. 해태서에서 더 안 해도 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 학년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어에 이거 발음해보세요. 붙박이. 더 빠르게 발음해요. 붙박이. 그때 우리가 붙박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붓이라는 것은 치조음이잖아요. 혀가 분명히 천장에 닿아요. 붙박이인데 이걸 빠르게 말하면 붙박이라고 하면은 혀가 치조에 안 닿는데 이 생각이 딱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place of articulation. 그러니까 좋은 위치가 양수는 의미네요. 그러니까 어떤 피처가 있는데 걔가 레이비얼이라는 피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발음 빨리 함으로써 얘가 이거 너 가져 이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place of articulation, 그러니까 좋은 위치가 동화가 되는 거고요. 학령 같은 경우는 그 manner of articulation, 좋은 방법 같은 게 동화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파열음이었는데 지금 비음이 됐잖아요. 왜냐면 옆에 좋은 방식인 비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place도 assimilation이 가능하고 manner도 assimilation이 가능하구나.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요. aspiration, 그러니까 어떤 CH 앞에 옆에 뒤에 C가 붙으면 같이 비음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리퀴드, 그러니까 유음, 보통 L 같은 음소들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어에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발음해보세요. 삼천리. 얘가 지금 리퀴드잖아요. 근데 이게 발음이 일로 가가지고 삼천리 이런 식으로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설릉. 네, 리얼이 리퀴드니까 설릉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근데 설릉이 가는 되게 재미있는데 옛날에 설릉을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은 이제 N 해가지고 선릉이라고 했을 때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발음을 선릉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릉으로 하자 해가지고 영어로도 이렇게 하고 일본어도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국립국어원에서 다 고치면서 다 이제 일관되게 하면서 리을을 무조건 리을로 발음해라. 설릉 LL로 고쳐라 해가지고 일본어 표기는 막 손릉 이렇게 남아있고 영어는 막 설릉으로 남아있고 막 표지판이 막 섞여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국립국어원이 이걸 하면서 설릉역 사람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선릉이라고 발음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겠다. 국립국어원에 가가지고 선릉역에서 70년 동안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 30명을 모아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다 선릉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냥
원칙대로 갑시다. 해가지고 설릉으로 가서 지금은 설릉으로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설릉역그죠 사실 넌 지금은 땅부자가 되었겠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끝까지 설릉이라고 발음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설릉이라고 발음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바로 리퀴드 어시밀레이션의 얘기고 또는 아예 이제 얘네들이 다 한꺼번에 그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풀 어시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도 설릉 같은 경우도 LL이 같은 거가 됐으니까 풀 어시밀레이션의 얘기고요. 우리는 n에 대해서 이렇게 니은에 대해서만 이게 리퀴드 이런 게 가능하지만 그 대만 민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쌉 이게 10이란 뜻이고 이게 6이란 뜻인데 합쳐서 12 말고 16은 쌀라이라고 발음을 하게 돼요. 이게 P가 L의 fully assimilated가 되는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시도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포님이 다른 포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언제? 다른 포님 앞에서 이 환경이 이렇게 포님을 다른 포님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포님인데 다른 이 변이음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변이음은 뭐라고 할까? 엘로폰이라고 하죠. 뭐 A1, A2 이런 여러 가지 변이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소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음소가 여러 변이음을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면 한국어에 사, 뭐 시,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S는 시, 그 치경수 계열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음소가 S가 C로 발음된다. 언제? I나 J 앞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든요. 또는 S로 나타낸다, 발음된다, 그 외 S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소가 다른 음소로 변하기도 하고 하나의 음소가 여러 변이음으로 나타나는 나타날 때는 이런 식으로 동화 현상에 똑같이 동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은 일본어에 때리다, 우츠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우츠라는 동사를 활용할 때 이거를 정말 시설이 안 좋네요. 우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때리지 않아 하면은 우따나이 이렇게 하게 되고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우치마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때리세요 이러면은 우떼나사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때리자 하면은 우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있는 음은 하나의 음인데 사, 치, 스, 테, 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일본어의 T라는 음소는 스로 발음돼 언제? 우 앞에서 그리고 치로 발음돼 언제? 이 앞에서 그리고 그 외에는 T로 발음돼. 이게 바로 변이음 규칙인 거거든요. 한국어의 S가 이렇게 변이음 규칙이 있듯이 일본어의 T는 이런 변이음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런 방식으로도 그 동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어의 신칸센 이라는 발음 일본에 있는 그 기차 이름이죠. 신칸센이라는 발음을 했을 때 분명히 여기에는 응으로 쓰는 같은 글자들이 같은 음소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 맨 끝에서는 국외수음으로 발음이 되고 여기에서는 n으로 발음이 되고 여기서는 앵마로 발음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어말에 올 때는 국외수 위치로 그리고 치조음 앞에서는 치조음으로 연두개 앞에서는 연두개 음으로 그러면은 이 일본어 음론에서는 보통 이 발음을 대문자 n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 국외수 기음이 n이 아니라 대문자 n으로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원음소라고 하는 겁니다. 아르키포넴이라고 하는데 아까 피처들을 막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북박이, 티귿도 이런 피처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얘가 줘가지고 같이 살게 됐는데 아르키포넴은 뭐냐면 피처가 하나가 없어요. 어떻게 없냐면은 여기에 있는 애는 기음이라는 피처는 가지고 있는데 플레이스 오브 아티큘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애들한테서 받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동화 현상이 어떤 포님 앞에서 포님을 다른 포님으로 교체하기도 하고 하나의 포님이 여러 변이음으로 나타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피처가 없는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피처를 줘가지고 이 변이음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게 바로 이런
다 동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는 것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바로 이제 역행 동화라고 하고 한국어 그 생활국어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순행 동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독일어에서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뭐더라? 왕인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있었어요. 근데 얘를 발음을 뱅크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분명히 N이었던데 여기에 있는 애가 나는 영국이음이야. 우리 같이 살려면 영국이가 되려 그래가지고 얘가 같이 영국이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순행 그리고 어느 게 동화가 된 거죠? 자질 중에 플레이스 좋은 위치가 순행 좋은 위치 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이런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단어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바로 이제 통시론적 변화라고도 하는데 통시 공시가 한국 첫 시간 같은데 항상 이야기하는데 공시는 한 언어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 통시는 그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라틴어 옥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며칠까요? 8이라는 뜻이거든요. 옥토버 그게 아니라 8 무슨 뭐 긴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탈리아에서 이게 오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K가 너 티로 발음해 하다가 그냥 단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통신론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데셈 이건 뭘까요? 데캠 10 이게 이탈리아어에서 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K가 치가 된 거예요. 왜냐면은 구개론어가 일어난 거거든요. 뒤에가 고모음, 전설 고모음이어가지고 너 구개론하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대본에 그래 나 구개론이다 하고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치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된 겁니다. 아까까지는 계속 C랑 C 사이의 그 동화만 봤는데 이번에는 V가 C를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그 그린란드어 보게 되면은 모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 이렇게 세 가지 분명히 3음소 체계인데 이랑 우가 그 뒤에 Q 또는 국계수 마차가 오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은 에와 오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변이음인 거죠. 음소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에로 발음된다. 언제? Q나 R 앞에서. 이게 바로 그린란드어의 모음 규칙인데 이거는 이번에는 모음이 자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자음이 모음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동화에 대해서도 맨 위에 보면은 음소가 이렇게 하나의 음소가 다른 음소 3000리의 N이 니은이 L로 변했다던가 기억이 이음으로 변했다던가 이런 건 음소의 변화고요. 아니면은 하나의 음소 또는 알키포님이 변이음이 여러 개가 실현이 되는 방식이 있어요. 또는 그게 오래되면은 이런 통시적 변화가 역사적 변화로 남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차용어 음론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스프라이트가 한국어에서 스프라이트가 된다거나 그리고 규칙이 적용되는 방향은 순행, 역행, 양방향 이런 것들이 있고 규칙이 적용되는 건 C 사이에서 C가 V로, V에서 C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규칙에 의해서 변화하는 자질이 이 판단하는 근거가 발생됩니다. 좋은 위치인지, 좋은 방식인지 아니면 기타 자질들인지 아니면은 전체가 한꺼번에 그 풀 어시뮬레이션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의문 규칙을 나타낼 때 쓰는 그 판단하는 크라이테리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의문 규칙에 지금 동화만 예시를 계속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자료로 올려드릴 거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화는 둘이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다른 거 하자. 예를 들면은 그냥 앵이랑 뭐
F가 만나는 그러니까 N이랑 N이 만나는데 야 우리 둘 다 비우면 안 돼. 넌 T가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이화예요. 삽입은 자음구이 너무 많아. 그럼 모음이 들어와. 아니면 삭제는 자음이 너무 많아. 그럼 자음을 삭제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강화 그 전이는 순서로 바꾸는 거. 강화 약화는 예를 들면 인터보컬링 보이싱 뭐 이런 것들, 디보이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디네이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소노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음 조화, 자음 조화는 지금까지는 계속 바로 옆에 있는 애가 너 이거다 이거다 이거였는데 모음 조화랑 자음 조화는 조화가 붙는 거, 하모니가 붙는 건 보통 뭐냐면은 야 너 거기 그 휘쳐 가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아니라 long distance relationship을 만드는 건데 저 멀리에 있는 모음한테 야 너 고모음 돼야 돼 하면은 그래 고모음 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모음 조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애를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계음화 같은 거 그때 캠에서 디치 될 때는 야 너 부계음화 돼 부계음화 돼 부계음화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모음 조화 같은 거는 내가 고모음이니까 앞에 있는 애들 다 고모음 되라 이런 식으로 멀리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음운 규칙 10가지입니다. 성조 변화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나중에 자료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몇 가지 간습들이 있는데 음소를 나타낼 때는 사선을 쓰고요. 그 음성적 실현 변이음을 나타낼 때는 곽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시리우스가 보면은 음소적 표기를 할 때는 리을도 모두 L로 쓰고 S도 두 가지가 같은 S지만 실제로 음성적 실현을 보게 되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선 뒤에 밑줄을 긋고 앞뒤에 뭔가를 나타내는 거는 그런 음성적 실현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환경에서 나타나지. 그리고 샵은 어두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R과 L이 물결로 표시되어 있는데 물결은 이 둘이 변이음 관계다. 서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태소를 나타낼 때는 중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형태소도 마찬가지로 이 형태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오늘 형태론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괄호에 있는 형태소가 형태적 실현을 하면은 이런 그 두 선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괄호의 마지막으로 이 각괄호가 있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꺽쇠괄호가 있죠. 꺽쇠괄호는 그 글자들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해요. 프랑스어의 EAU라는 정서법은 O라는 음소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그래서 EAU를 지금 사선 그러니까 그 꺽쇠 안에 넣었고 O는 사선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어 이 조지아 문자를 라틴 문자로 전자했다. transliteration. 그러니까 리트가 글자죠. 그래서 translate 이걸 바꿨다는 거예요. 라틴 문자로 카르툴리에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 안에 넣은 겁니다. 일본어 신칸센이 거기 밑에도 있고요. 공시적 변화와 통시적 변화는 화살표가 달라요. 그래서 마지에서 디귿이 뒤에 이 때문에 구개음화 되는 거는 지금 음소가 다른 음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거죠. 이 앞에서. 그래서 화살표를 사용하게 되고 그 같은 음소의 음성적 실현이 달라지는 경우는 보통 화살표를 안 쓰게 되는데 아니면 그냥 땡땡 콜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치가 모음 사이에서 마지 이런 식으로 유성음화 됐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시적 변화라는 건 역사적으로 변화한 건데 중세국어에서 거설이었던 것이 한국어의 가을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아래아로 썼던 어라는 모음이 첫 번째 실러블에서는 아가 됐고 첫 번째 이후에 있는 실러블에 대해서 의가 됐다는 것이 위에 규칙이고 그리고 Z 반치음이 모음 사이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Z가 공집합으로 됐다 없어졌다를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땡땡 이 콜론은 의문대응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스페인어 B, 포르투갈어 B, 프랑스어 V, 이탈리아 P 얘네들이 같은 단어들에 대해서 파생을 한 애들은 서로 얘네들이 의문 대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역사비교 언어학 수업을 들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을 거고 마찬가지로 스페인어로 오에로 끝난 애들은 포르투갈어로 다 우로 끝나더라. 프랑스어에는 걔네들 모음이 없어졌더라. 없어지면 무조건 공집합으로 나타낼 거야. 그리고 제구형 또는 비문법적인 형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하는지 모르는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보통 아스테리스크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drink라는 단어의 에티몰로지는 인도 유럽어 조어에서 프로토 인도 유로피안에서 드랭그였고 그게 프로토 절마닉 프로토 인도 유로피안이랑 프로토 절마닉은 한 번도 기록되거나 녹음된 적이 없는 언어들이에요. 녹화된 적도 없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 상상 속에 있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별을 붙이게 되고 Old English, Dream Can 또는 Middle English, Dream Can 같은 것들은 한 번이라도 뭐 셰익스피어든 누구든 써본 적이 있는 기록이 남아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별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꺽쇠를 따라서 쭉쭉쭉쭉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행간 주석, Interlinear Glossing이라는 건데 이거는 오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8시가 됐는데 인터리니어 글로싱은 뭐냐면은 언어 자료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프롤로그 뒷장에 나와 있어요. 언어 자료를 제시할 때의 방법에 대해서. 자, 언어 자료를 제시를 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카야르딜드어에 대해서
우리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카이어들도 전공자가 아니고 카이어들도 화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카이어들도 문장을 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항상 같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관한 것이 바로 인터리니어 글로싱이고 구글에다가 라이프치 글로싱 룰을 검색해보면 컨벤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